서울 여름은 유난히 눅눅하다. 뺨을 따라 흐르는 땀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방울이 떨어진다. 바로 그날, 그 무더운 토요일 저녁,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한강 근처 작은 빌라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복잡한 도심이지만 그곳만큼은 조용했고 해질 무렵의 오렌지빛이 나를 감쌌다. 한참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다가왔다. 누나, 여기 있었네? 그 목소리, 그 눈빛. 익숙하면서도 어디선가 낯설게 변해버린 듯한 눈빛이었다. 그가 웃었다. 늘 짓던 그 장난기 어린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운이 묻어 있었다. 내 이름은 윤세나, 23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평범한 여자.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좋아하는 것엔 누구보다 집착한다. 오늘 나는 트렌디한 하늘색 셋업 원피스에 아이보리색 리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발끝은 반짝이는 실버 구두로 마무리했지. 귀에는 조그마한 진주 귀걸이, 그리고 손목엔 나만 아는 의미가 담긴 실크 스카프. 내 스타일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나다운 것이 중요했다. 그는 강도윤, 26살. 우리 엄마와 그의 아버지가 남매 사이니까 흔히 말하는 사촌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뭘 입어도 모델 같았다. 대학도 같은 도시에서 나와 자주 마주쳤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도윤은 그냥 평범하게 앉았을 뿐인데 내가 숨쉬는 공기마저 바뀐 듯 느껴졌다. 그가 무심하게 내 옆에 앉고 팔을 등받이에 두었을 때 나는 알았다. 이건 예전처럼 편한 가족 간의 거리가 아니라고. 오랜만에 보니까 좀 달라졌네. 그가 말했다. 그저 인사치레였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래? 그냥 똑같은데 라고 답하며 웃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다. 테라스 안쪽,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손이 내 손등 가까이 올 때마다 내 피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팔에 살짝 스쳤을 때 전류처럼 짜릿한 무언가가 지나갔다. 나는 이유 없이 목덜미를 만지며 시선을 돌렸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도윤이 나를 바라봤다. 너무 오래. 그 눈빛은 평소처럼 장난스럽지 않았다. 그건 확실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내 얼굴을 본 듯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소리가 가빠졌다. 세나야, 우리 예전처럼만 지낼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지방 친척 집에 가 계셨고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잠시 전기가 나갔다. 무서우면 말해.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의 말에 나는 야은 담요를 함께 덮고 소파에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엔 비 소리만이 귓가를 적셨다. 도윤은 장난스럽게 나의 머리를 헝클였다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지금 진짜 나만 보면 안 돼?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 눈 속에는 뭔가 깊고 조용한 갈망이 있었다. 그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내 손목에 매어있던 실크 스카프를 스르르 풀며 손끝이 내 손등을 지나갈 때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나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자 그 특유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채 나를 감쌌다. 그는 내 귀 옆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속삭였다. 내 숨소리, 지금. 너무 예쁘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도윤은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귀 뒤로 넘겼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저 이마가 맞닿았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모든 감각이 폭발하는 듯 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조금 더 가까이 당기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입술은 아직도 멈춰 있었다. 도윤은 속삭였다. 세나야, 지금 멈추려면 지금이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정말로 달라질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요한 비 속에서 우리 둘 사이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이상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마가 닿았던 순간, 그의 숨결이 내 귀에 닿았던 순간. 그 짧은 접촉이 마치 가죽 장갑 속 피부처럼 남아 계속 나를 간지럽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피해 일부러 일찍 외출했다. 신촌 쪽에 새로 생긴 북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었다. 흰색 오버사이즈 셔츠에 얇은 레이스 슬립 스커트, 발그댄 투명 스트랩 샌들. 단정하면서도 살짝 드러나는 실루엣이 이상하게 나를 안정시켰다. 목엔 얇은 실버 체인 목걸이를 두르고 손톱은 파스텔 베이지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런 섬세한 꾸밈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메시지가 왔다. 도윤, 어디야? 보고 싶어. 잠깐이면 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이, 숨소리가, 이마에 닿은 온기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기에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부모님이 돌아오고 평소처럼 가족끼리 식탁에 앉았다. 그도 왔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 그의 다리가 내 무릎에 살짝 닿았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도윤이 주워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일부러 한 거 아니었어. 그냥 더는 참기 싫었던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마음속엔 뭔가 불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며칠 후 그는 집 앞 카페로 나를 불렀다. 딱 10분만. 할 말 있어? 나는 결국 나가고 말았다. 그날 나는 특별히 신경을 썼다. 살짝 여민 청색 미니스커트 수트, 흰색 블라우스엔 은은한 시스루 디테일이 있었고 머리는 반묶음으로 정돈했다. 포인트는 발끝, 뾰족한 라인의 로퍼, 힐에 반짝이는 체인 장식.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다. 방어이자 유혹이었다. 그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커피를 올려놓았다. 세나야, 내가 부담스러우면 안 볼게. 근데 그날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그 말에 나는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득 도윤이 평소와 다르게 손목에 블랙 레더 스트랩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섬세한 액세서리 하나가 그날 그의 손이 내 손목을 감쌌던 느낌을 되살려냈다. 차가운 가죽 느낌, 그리고 그의 손가락 사이의 온기. 그건 단순한 촉감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그는 내 반응을 지켜보다가 무릎을 살짝 들며 말했다. 세나야, 넌 항상 조심스러워. 그게 좋아. 근데 지금은 너도 조금만 솔직해도 돼.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겨우 물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지금은 몰라도 돼. 근데
이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혼자 내 모습을 바라봤다.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머리를 푼 채로. 도윤이 내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떠돌았다. 거울 속에 나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도윤, 창문 좀 열어봐. 나는 깜짝 놀라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래를 보자 그가 서 있었다. 반바람에 셔츠가 흔들리고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나는 침묵한 채로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이어폰 한쪽을 꺼내며 말했다. 함께 듣자. 이 노래, 내 생각나서. 그가 플레이한 곡은 잔잔한 피아노 위에 속삭이는 듯한 여성 보컬이 깔린 감성적인 발라드였다. 창문 틈 사이로 흐르는 그 음악에 내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갔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이어폰으로 같은 음악을 들었다. 멀리서. 아무것도 닿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닿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내 방 창문을 매일 닫지 않게 되었다. 도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음악이 흘러나오길 기다리는 내 안의 조용한 욕망 때문이었을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고요한 시간은 오히려 더 큰 떨림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도윤이랑 같이 할아버지 댁 가는 거 잊지 마. 순간 내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같이 간다고? 응, 할아버지 생신이잖아. 너랑 같이 가면 도윤이도 좋아할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함경도 바닷가 마을 근처의 전통 기와집. 그곳은 가족들이 모일 때만 가는 조용한 시골집이었다. 기차로 3시간, 그리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주말 아침, 나는 레이스 카라가 달린 크림색 니트와 하늘색 하이웨이스트 롱스커트를 입었다.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 스타일을 적절히 섞은 코디. 발끝엔 아이보리색 메리제인 플랫 슈즈. 손엔 은색 체인백. 그리고 머리는 반묶음으로 내렸다. 나만 아는 작은 결심이 옷차림에 묻어 있었다. 도윤은 검정 셔츠와 회색 슬랙스. 그리고 목덜미엔 새로 산 듯한 블루 가죽 스트랩 향수병이 달린 키링을 달고 있었다. 그가 내 옆에 앉자마자 나는 그 향에 사로잡혔다. 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기억의 신호였다. 우리는 기차 안에서 마주 앉았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살짝 닿았고 그럴 때마다 내 손가락은 커피잔을 괜히 돌리며 흘리는 떨림을 감추려 했다. 도착 후 할아버지 댁은 여전히 조용하고 고요했다.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창, 목재로 된 마룻바닥, 그리고 한지로 마감된 문들. 모든 게 정지된 시간 속 같았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나와 도윤만이 바깥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도윤은 조용히 내게 시선을 돌렸다. 세나야, 너 그날 이후 왜 피했어?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무릎을 모았다. 무서웠어. 내가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내가 가까이 오면 숨도 못 쉴 만큼 흔들릴까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속삭였다. 그럼 나 숨 쉴 수 있을 정도로만 다가갈게.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동시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내 손등을 잡고 조용히 무릎 위로 옮겼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손을 살짝 올려놓고는 손끝으로 손등을 천천히 훑었다. 천 조각이 내 피부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내 뒤에 입을 가까이 했다. 너, 아직도 그날 밤 생각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지만 내 숨소리는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도 내 머리카락 사이로 비 오던 날 향기나?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번만, 우리 둘만의 약속하자. 오늘 밤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로를 그냥 느끼자.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룻바닥에 함께 앉아 그의 가죽 시계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기와 밤벌레 소리 사이로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어둠 속 그는 내 손목에 실크 스카프를 감아주었다. 다음에 또 도망치고 싶어질 때 이거 보면 내가 잡아준 거 기억해.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손목에 오래도록 남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도윤이 지금 내게 심어놓은 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온도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거리는 똑같고 카페 음악도 전처럼 들리는데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이 내 손목에 감아주었던 실크 스카프는 이제 내 방 화장대 위 향수병 옆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때때로 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그 밤의 체온을 되새겼다. 아직도 스카프에서 그 특유의 가죽향과 바닷바람이 나는 듯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던 나는 하루는 강남역 근처의 도서관 겸 코워킹 카페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꾸미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블랙 미디 스커트에 연한 베이지 블라우스 그리고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스트랩 슈즈. 심플하지만 섬세하게. 왼쪽 귀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실버 피어싱. 도윤에게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는 내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반응하고 나도 그의 피드를 무의식 중에 계속 들여다봤다. 그런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불렀다. 오늘 밤 나랑 한 군데 가줄래? 나는 오랜만에 립글로스를 바르고 검은색 슬립 원피스 위에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힐은 포기하지 않았다. 블랙 세틴 스트랩 하이힐. 무대 위 무용수처럼 단단하면서도 우아하게. 그가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루프탑 바였다. 사람은 거의 없었고 고요한 밤 공기에 은은한 재즈가 흘렀다. 그곳은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다. 그는 먼저 자리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너 줄 거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은색 체인 발찌가 들어있었다. 얇고 고급스러운, 하지만 뭔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 디테일. 이건 다른 의미 없어. 그냥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시선은 내 발목 아래를 스치는 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발찌를 찼다. 그가 무릎을 꿇고 직접 채워주었다. 손끝이 내 발목에 닿을 때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왜 이렇게 조심해? 그가 말했다. 너 항상 내 앞에서 멈춰서. 하지만 난 멈추기 싫어.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쌓아둔 문을 열었다. 도윤아, 나도 이제 멈추고 싶지 않아. 그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더는 도망치지 마. 우리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루프탑 가장자리의 커튼 뒤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작은 빈라운지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고 하얀 쿠션과 어두운 커튼, 작은 테이블만 놓여 있었다.
조명은 거의 없었고 오직 도시 불빛과 우리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내 트렌치코트를 벗겨 걸어주었다. 속에 입은 검은 실크 슬립드레스는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는 내 어깨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조용히 물었다. 싫으면 말해.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그의 입술은 조심스럽게 내 목선을 따라 내려갔고 내 손끝은 그의 등 뒤 셔츠 주름을 감싸 안았다. 그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고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은 나의 등 뒤, 이어서 허리, 그리고 무릎을 스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각을 깨웠다. 내 발목에 찬 은색 팔찌가 작게,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속에 담긴 떨림, 숨소리, 그리고 우리가 넘지 않으려 했던 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열어버렸다. 다만 그 어떤 외설도 없이. 그건 아름다움이었고 약속이었다. 숨결과 숨결이 겹쳐진 한계를 넘는 감각의 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어떤 규칙도 금기도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루프탑에서의 그 밤이 지나고도 우리는 며칠간 아무 말 없이 지냈다. 연락도 없었고 서로의 SNS에도 조용히 사라졌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정지였다. 감정이 너무 커지면 숨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 어느 날 도윤이 나를 찾아왔다. 비 오는 오후였다. 나는 집 앞 작은 전통 찻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창밖엔 빗방울이 고즈넉하게 쏟아졌다. 그날의 나는 검정 롱스커트에 핏한 흰색 셔츠,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검정 레이스업 앵클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묶고 귀에는 호박색 드롭 귀걸이. 강한 이미지 속에 숨긴 흔들림.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젖은 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난 목선과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세나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 한마디에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찻잔을 잡던 손이 떨려 따뜻한 국화차가 흘러내렸다. 무슨 말이야? 생각해봤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너한테 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는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희생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 나를 위해서 그만두겠다는 거야? 응. 근데 난 널 위해 그만두고 싶지 않아. 침묵. 그의 눈동자 안에서 무수한 갈등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실크 스카프를 손에 들고 발목에 남은 발찌를 천천히 만지며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가 처음 나를 바라본 눈빛. 그의 손끝이 내 손목을 감싸던 감각. 그 밤의 체온, 숨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등을 돌리던 뒷모습.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틀 뒤, 나는 도윤이 자주 가던 사진 스튜디오로 갔다. 그는 프리랜서로 사진 작업을 하는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고, 나는 짧게 말했다.
사진, 찍어줘.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카메라 앞에 섰고 그는 조심스레 셔터를 눌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마지막이 아니야. 우린 아직 다 못 나눴어.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후회할 게 하나 있다면? 널 보내는 거야.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의 조명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정적 속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그 짧은 정전의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놓았다. 이젠 내가 결정할게. 우리 이야기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그게 언제가 되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미세한 바람이 그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속삭였다. 몇 주 후 내 인스타그램 DM으로 도착한 한 장의 사진. 거기에 적힌 짧은 문장. 우리 이야기 다시 시작해도 될까?